두툼한 결 사이로 참나무의 은은한 향기가 배어든 스테이크. 초록빛깔 감태 모자를 눌러쓴 크림 파스타. 피스타치오 가루 속 하얀 치즈가 숨어있는 피스타치오 그라탕. 컬러풀한 조화가 일품인 잉글리쉬 브렉퍼스트까지 보는 것만으로 즐거워지는 이색 브런치 맛집을 소개합니다.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이곳에 오늘의 맛집이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독특한 모양의 의자가 눈길을 끄는데요. 안으로 들어서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벽면 곳곳에 걸려있는 미술 작품들은 마치 갤러리를 연상케 하는데요.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잠시 머물며 바라보노라면 잠자던 감성도 살아나는 듯합니다. 구경할 그림들이 또 있어가지고 갤러리 온 것 같기도 해요. 네. 카페 분위기도 너무 좋고 미술관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레스토랑 오는 재미도 있어요. 눈과 입이 즐거운 색다른 공간. 저마다 이곳만의 독특한 분위기에 빠져든 채 여유로운 식사를 즐기는데요. 테이블 위에 올려진 음식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블랙버스트 이거는 여기에 대표 메뉴인 것처럼 아주 구성이 일단 알차니까 색감이나 이런 이 플레이팅이 화려해서 눈으로 일단 맛있게 일단 5대 영양소가 다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예쁜 이런 메뉴 대전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영국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인 잉글리쉬 브렉퍼스트. 이곳에서는 신선한 샐러드와 과일, 그리고 새우와 소시지 등 맛과 영양을 꽉 채운 음식들이 풍성함을 안겨줍니다. 가볍게 먹는 걸로 아침 식사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성대하게 아침 식사를 드세요? 제가 이제 호주에서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살았을 때 거기서는 브렉퍼스트를 크게 만들어서 다 같이 쉐어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들 드시고 계셔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입맛을 살려줄 딸기부터 한 입 먹어봅니다. 상큼해. 오, 이건 자몽 같은데 불에 그을린 듯한 모습이 색다르죠? 탕후루? 맞아요. 엄마한테 맞아요. 탕후루 맞아요. 탕후루 있잖아. 맞아요. 과일꼬치. 자몽을 이제 설탕을 뿌리고 토치로 이제 코팅을 하고 생강즙하고 꿀을 섞은 시럽을 또 생강즙까지. 요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신맛은 덜고 단맛은 배가 된. 그런데 붉은 빛깔이 눈길을 끄는 이 음식의 정체는 뭘까요? 싹슈카라고 하는 음식인데요. 아랍에서 많이 드시는 토마토 스튜 겸 브런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 입맛에 맞게 변형을 시켜서 네, 만든 스튜입니다. 토마토 소스와 각종 채소, 향신료를 넣어 만든 샥슈카에는 빵을 찍어 먹어야 제맛이라고 합니다. 전 사실 비주얼만 봤을 때 약간 케찹 맛이 나지 않을까 했거든요. 굉장히 덜 자극적이고 빵의 고소한 맛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빵뿐만 아니라 소시지나 새우와도 찰떡궁합을 이룬다고 하네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음은 한식에 어울릴 법한 식재료인 마늘종과 애호박, 청양고추에 육수를 붓고 크림을 듬뿍 넣어줍니다. 이어서 명란을 한 스푼 넣고 파스타면을 넣어주면 명란 크림 파스타가 완성되는데요. 특이하게도 마무리는 감태로 장식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감태가 들어간 파스타는 처음이거든요.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감태와 크림 파스타의 조합? 괜찮은가요? 일반적인 크림 파스타랑 완전 달라요. 저희가 솔직히 명란 파스타까지는 요즘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시잖아요. 감태가 들어가니까 그 향이 뭔가 감태 때문에 더 풍미가 더해지는? 감태가 약간 크림의 느끼함 네. 이런 것도 약간 네. 잡아줄 수 있겠다 싶어서 맞아요. 네네. 확실히 덜 느끼해요. 그리고 약간 끝맛이 맞아요. 매워요. 근데 그게 막 맵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느끼함을 살짝 잡아줄 수 있는 약간의 매콤함이기 때문에 저 같은 맵찔이 분들도 맛있게 드실 것 같습니다.
구운 감태를 올려 바다의 향이 물씬 배어든 감태 파스타. 느끼함은 줄이고 맛과 영양은 높여주는 1등 공신인데요. 한번 맛보면 누구도 그 맛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크림 베이스 소스에 감태가 올라가는 경우는 파스타에 올라가는 건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조금 독특하잖아요. 그리고 명란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게 느끼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대부분 청양고추가 안 들어가는데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나름의 특징이 되게 잘 살아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연두빛 가루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한 스푼 들어올리면 고소함이 가득 퍼집니다. 와, 이거 지금 제가 뜨기만 했는데요. 향이 진짜 막 식욕을 자극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부드럽고요. 원래 치즈가 많이 들어가서 고소한데 위에 피스타치오 가루가 있어서 진짜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 데려와서 먹여주고 싶은 맛. 으깬 감자와 고구마에 크림 소스를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 치즈를 빼곡하게 올리고 오븐에서 구워준 후 피스타치오 견과류를 올려주면 피스타치오 그라탕 완성! 크림이랑 치즈랑 견과류랑 잘 어울리는데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같은 거는 식감 자체가 되게 딱딱하기 때문에 근데 피스타치오는 또 식감 자체가 엄청 부드럽고 색감도 예뻐서 셰프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피스타치오 그라탕. 개성 넘치는 맛과 비주얼에 손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그라탕 맛하고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담백하고 고급스럽고 느끼할 것 같은데 느끼하지도 않고 달콤한 맛도 있고 이렇게 쑥같이 따뜻하게 먹기에 든든한 것도 같고 좋아요. 저는 가장 추천하는 시그니처 메뉴예요. 시그니처 메뉴라면 여기 또 있습니다. 양념해놓은 한우 채끝 등심을 프라이팬에 구워 오크칩 수두에 담아내는 오크칩 스테이크. 참나무 향과 육즙을 가득 품고 있는 이 집의 대표 메뉴입니다. 오크 향이 진짜 가득 이 방을 메우고 있어요.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식 아나운서의 미각 세포가 전원 기립하는 순간입니다. 너무 부드럽고 정말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그 중후한 표현을 피할 수가 없어. 식탁 위에서까지 은은한 오크 향과 함께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오크칩 스테이크.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제격입니다. 이 수탕이 입혀져서 진짜 그 고기의 이 맛이 몇 배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새 말로 찐 맛집 재방문율 200%입니다, 여러분. 식재료부터 음식 만드는 거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 드릴 테니까 만족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의 휴식이 되는 소박한 사치. 발상의 전환을 통한 특별한 메뉴들이 브런치의 세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맛과 영양은 물론 색다른 비주얼에 다양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브런치 한 끼 어떠신가요? 되게 부드러워요. 꼭 아이스크림 같아요. 보고만 있어도 상큼해지는 마성의 매력. 겨울 과일계 최강자가 돌아왔다. 딸기가 달아요. 계속 당기는 맛이에요. 엄동설한의 추위도 이 빨간 보석 앞에서 너림없지. 우리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살살 녹여줄 새콤달콤 바로 그 맛. 돌아온 딸기의 새빨간 유혹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로부터 천혜의 요새라 불리는 고령. 이 드넓은 비닐하우스 안에 새빨간 보석을 닮은 특별한 과일이 숨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딸기 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영롱한 자태, 향긋한 향에 한번 취하고 달콤한 맛에 두 번 놀라는 고령 딸기 되시겠다. 그나저나 우리 아버님은 아까부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번엔 허리를 굽혀서 딸기를 따기 시작하시는데 딸기 재배, 그것이 궁금하다. 토갱 재배하고 고슬 재배를 하고 있는데 토갱 재배 장점은 당도가 높고 그리고 유기농 재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보면은 좀 허리가 아프다는 게 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고슬 재배는 딸기가 좀 단단하고 그리고 당도도 높고 그리고 이제 그 허리가 안 아프니까 요즘 많이 선호하는 재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딸기 전성시대. 엄청난 크기를 자라가는 딸기부터 흰 눈을 닮은 딸기까지. 그렇다면 과연 우리 고령에서 자라는 딸기는? 제가 지금 재배하는 품종은 서량이라는 품종입니다. 서량이라는 품종은 당도도 높고 식감도 좋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재배 면적이 아마 70~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떡? 아니지. 보기 좋은 딸기가 맛도 좋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지 정확한 당도 측정을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 이게 뭐고? 당도 측정기네. 네이비 뭐 당도 측정기인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지금 갖고 계신 이 딸기 당도가 어느 정도 것 같으세요? 이 딸기 따면서 먹어보니까 뭐 10% 이상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수확되는 서량 딸기의 평균 당도는 대략 10브릭스 정도. 저 긴장되는 순간. 그렇다면 사장님표 서량 딸기의 당도는? 와, 12.5네. 내 말이 맞지? 고령은 딸기 하면은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가야산의 그 맑은 물과 그다음에 환경 그러면 토질이 좋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식 같은 딸기를 품에 안고 농사를 지은 지 10년째.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던 농사에 때론 속상한 적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덕봉 부부.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처음 농사 지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진짜 딸기에 딸자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20년 넘게 시작하니까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리도 어느 정도 잡혀가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농사 짓기 이제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딸기 하우스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처리는 제가 나중에 계산할게요. 네. 딸기 따요 왔어요. 딸기 많이 땄어요. 매번 마트나 과일 가게를 통해서 만나봤던 딸기와 특별한 교감에 나선 가족들. 우리 꼬마 친구 딸기 만져보니까 어때요? 딸기가 까지까지해요. 그리고 딸기가 빨갛게 이렇게 잘 익은 거 보니까 빨리 가서 하나라도 더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따시는 게 좋아요. 잡았다 놨다 하면 그 딸기 구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요 손가락 사이에다 딸기를 끼워서요. 살짝 잡아서 손목을 자기 앞으로 또 꺾으면 돼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딸기가 아프지 않게 조심조심 따보는 우리 아이들. 온 가족이 딸기의 빨간 매력에 푹 빠져든다.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 많은 데 다니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기하고 같이 딸기도 따고 그러니까 기분도 좋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 이거 봐. 열심히 수확한 딸기를 이제 맛있게 맛볼 차례. 여보 이거 완전 설탕이야 이거. 야 딸기 맛 설탕이 나도 다네 달아. 어머니 맛있어요? 아 딸기 맛 잘 끝내줍니다 아주. 엄청 달콤하고 새콤한 맛도 나고 계속 당기는 맛이에요. 지금부터 딸기의 변신이 시작된다. 자, 여기도 막대 치즈 드리겠습니다. 고소한 치즈로 테두리를 감싸고 신선한 토마토 소스도 듬뿍. 이거 매운 거야? 아니야, 매운 거 아니고 토마토야. 골고루. 각종 재료들을 차곡차곡 올려주고 그 위에 활용점정 새빨간 딸기로 마무리. 그런 다음 후끈한 열기 자랑하는 화덕 속으로 안착. 약간 유럽식 방식인데 현재 참나무를 넣어가지고 온도가 한 50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약 3분에서 5분 정도면은 구울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는 딸기 피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주니 와, 고소한 치즈와 상큼한 딸기의 완벽 조화. 딸기 품은 피자 완성. 직접 만들어서 더 맛있는 딸기 피자와 한 몸이 된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 침이 그냥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신이 들어간 거라. 피자 진짜 맛있어요. 딸기가 이제 같이 씹히면서 먹으니까 아주 새콤달콤한 피자, 아주 쫄깃쫄깃한 피자 너무 맛있네요. 화덕으로 또 구워가지고 피자가 아주 멋집니다. 짱입니다. 딸기의 변신은 무죄. 이어지는 딸기의 화려한 변신. 그 첫 번째 단계는 으깨기. 선아, 이게 물처럼 될 때까지 해줘. 좋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마양마양해서 애태괴물 같아요. 딸기와 설탕을 5대5 비율로 잘 섞어주고 열심히 저어주고 나면 지금까지의 딸기잼은 잊어라. 과즙이 팡팡, 과육이 톡톡 씹히는 달콤한 딸기잼까지 완성. 오늘 태요 재밌었어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도 재밌는 경험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딸기 체험도 하고 피자도 만들고 아주 힐링이 되는 좋은 하루였습니다. 새콤달콤 맛 좋은 딸기와 사랑에 빠져보세요. 다가오는 봄철, 우리들의 입맛을 확 돋궈줄 빨간 보석들. 어떤 재료와도 찰떡궁합 자랑하는 딸기와 함께 행복 비타민을 나눠보세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몸에 좋은 음식들 많이 챙겨 드시죠. 하지만 지친 일상의 마무리, 나에게 주는 보상, 달콤한 디저트의 유혹을 이기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디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디저트 없을까요? 아니 왜 없겠어요. 오직 우리 밀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믿을 수 있고 맛이면 맛, 건강이면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그곳.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 디저트 카페에서 행복 충전 해보실래요? 건강 관리도 즐거워야 한다는 헬시 플레저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며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진 이곳은 건강 디저트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먹거리만큼은 정직해야 한다는 사장님의 오랜 신념과 고집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여기가 건강한 디저트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왔는데 오니까 특이한 게 참 많은데 제가 이곳에서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것들 뭐 있습니까?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대추차 추천해드릴게요. 대추차 좋지. 네네네. 대추차하고 또 혹시 디저트로 있다면 어떤 거? 흑임자로 만든 흑임자 케이크 추천드릴게요. 야, 대추차하고 흑임자 케이크 조합. 네네네. 요거 괜찮네. 네네. 그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흑임자 케이크는 이 집의 대표 디저트인데요. 유기농 우리 밀과 우리 땅에서 자란 흑임자가 듬뿍 들어가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변기령 씨는 아이들을 위한 간식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제빵을 시작했는데요. 몸에 좋은 식재료를 이용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입맛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았던 거죠. 엄마의 사랑이 담긴 레시피들이 디저트 카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대추차는 요즘 더욱 인기 있는 메뉴인데요. 면역력을 키우는 사포닌 성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 관리에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테마로 잡은 만큼 카페에는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마치 숲에 들어온 듯 은은한 향이 느껴지는 이곳은 편백나무를 이용해 꾸며졌습니다. 지치고 답답했던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방땅들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흑임자. 흑임자하고 네. 여긴 또 대추차. 대추차. 오늘 건강한 디저트를 찾으러 이곳에 오라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 자, 그럼 제가 이제 맛을 좀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자, 맛을 보겠습니다. 야, 이게 기대가 되네.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서 평소에도 수제차를 즐겨 마시는 양성화 리포터인데요. 어떤가요? 진하네요. 네네네. 대추하고 꿀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먹었던 대추차는 네네. 그냥 단맛이 너무 진했는데 아. 이건 어딘가 모르게 이제 고향의 향이 너무 약간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네네네. 대추차 한 입에 높아진 기대감. 과연 사장님이 추천한 흑임자 케이크도 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 거의 다 아십니다. 양송아는 디저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단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네네네. 정평이 다 있어요. 근데 네. 달지 않아. 고소하네. 네. 흑임자 그 맛있죠? 네. 고소하네. 맛있네. 만드는 과정 제가 혹시 볼 수 있습니까? 네네네. 옳다구나. 요거지. 가보시죠. 야, 좀 전에 저희가 그 대추차를 마셨는데 네네네. 이게 지금 대추예요? 네네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색깔 자체가 일반 대추랑 색깔이 많이 다른데 네네네네. 이 전처리 과정이 어떤 과정이 지금 거쳐진 거예요? 네네. 먼저 이렇게 살짝 제가 찜기를 짜요. 감초를 조금 추가해서 네. 이제 꿀이랑 네. 이렇게 숙성 과정을 12시간 숙성 과정을 거쳐요. 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사장님께서 전문적으로는 제빵이라든지 네네네. 뭐 만드는 방법들을 배우신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아닙니다. 정말로? 네네네. 빵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 이제 친정에서 네.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해서 그러는지 네.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네. 제가 기존에도 이렇게 카페 하기 전에도 만들어 먹던 거였어요. 아, 평상시 댁에서 네네네네. 원래 했던 방식이네요. 네네네네. 자, 이제 다음 과정 어떤 과정 하면 돼요? 만들어 볼까요? 이제 만들어보자. 이게 다음 만드는 마지막 과정이거든요. 네네. 네네. 이제 어겨줘야 돼요. 네. 네. 오랜 시간 잘 고아낸 대추고를 껍질이 다 갈릴 정도로 으깨주어야 하는데요.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와, 지금 짜는 건데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맛있죠. 엄청 맛있죠. 제가 하는 게 어떤 맛인지 제가 네네. 한번 드셔보세요. 맛을 볼게요. 오, 보이세요? 오, 이렇게 오. 대추의 맛과 향을 오롯이 담아낸 대추고. 진짜 꿀 먹는 것 같은데. 네네. 진짜 약간 건강식이 확실하다. 건강한 음료가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완벽하게 듭니다. 이야, 이거 제대로네. 따뜻하게 풀린 봄 날씨에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 향긋한 차와 건강한 디저트가 더 절실해지는 시간인데요. 카페에도 한 잔의 여유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건강한 디저트 맛에 빠져 또다시 찾게 된다는 단골들이 대부분인데요. 수제차 같은 걸 이렇게 먹어보면 좀 뭐라 그럴까 건강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까요? 예, 그런 맛이 난 것 같아요. 안 달아서 좋고요. 이제 거기 이제 재료에 이제 넣는 그대로의 그 맛이 이렇게 느낌이 오고 또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이곳. 좀 더 건강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보완할 점들을 그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제 밤 늦은 시간이 돼서 네네네. 손님들은 다 가시고 네. 나 홀로 시간. 네.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십니까? 어때요? 행복하죠. 정리도 하면서 또 뭐가 부족한지, 어. 뭐가 잘 된 건지 정리할 시간이죠. 새로운 또 공부를 하는 시간도 네네네. 필요하기도 하고. 앞으로 뭐 어떻게 좀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좀 있으세요? 사람들이 와서 정말 편안하게 그냥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시 이제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맛과 건강을 모두 포기할 수 없다면 좀 더 현명하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신선한 우리 밀의 깊은 풍미는 살리고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맛있게 빚은 수제 디저트. 보다 즐겁고 건강한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흔히 건축은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그릇을 아름답게 또는 멋지게 담아내는 건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은 2003년부터 건축사로 일하고 있는 최희선 건축사를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네 인생이 담긴 건축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지금 그림을 계속 그리고 계셨는데 도대체 어떤 작업 중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건축 설계를 시작하면 처음에 여기 건축 계획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셔서 정말 초보죠.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건축이라는 이 작업에 건축물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이란. 처음에는 그 사이트에 대한 자기 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땅이 어디 있는데 어떤 것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의뢰를 하시면 제가 이제 현장을 나가보고 현장에서 이제 그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그다음 사무실에 들어와서 다시 이런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게 되겠죠. 기초 작업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사람의 삶을 담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고 그 사람의 건축주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가 중요하죠. 그동안 강원도의 지역성을 담은 건축 작업을 꾸준히 해온 그는 작년엔 강원 건축문화상 주거와 비주거 부문에서 동시에 최우수상을, 2017년엔 미국 건축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건축과 저의 삶은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그냥 하나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친구이기도 하고, 저 이 작업 공간은 제가 직접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가 제 놀이터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공간이죠. 예. 어느덧 20년째 건축에만 매진해온 그인데요. 이쯤에서 그가 지은 대표적인 건축물을 한번 둘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좀 이제 따뜻해질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요즘 장사 어떠세요? 뭐 다 어렵죠, 뭐. 근데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예. 예. 뭐 새로운 손님들도 좀 많이 생기고. 아직도 이쪽은 조명 괜찮죠? 네. 일부러 조명을 눈이 안 부시게 다 저쪽으로 다 해놨어요. 예. 훨씬 낫죠. 일단 바로 옆으로 이동을 했는데 혹시 여기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 공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손님들도 오시면 이 공간 오자마자 그냥 와 하고 놀라죠. 저 안쪽이 조금 아늑하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딱 오면서 탁 트이니까 공간이 넓진 않지만 상당히 넓어 보이고 안에가 답답한 게 딱 트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와, 그리고 해가 엄청 잘 들어요. 네, 그 시뮬레이션을 그 전에 이걸 짓기 전에 보여주셨는데 해가 지고 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이쳐도 손님들이 조금 힘들 텐데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향을. 저는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연과의 어우러짐. 우리 강원도는 자연과 많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자연이 많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좋은 사람들과 그 좋은 자연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엔 남대천 남쪽 산책로, 철길보다 낮은 지대에 자리한 작은 집을 찾아갑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가볼 때는 어디인가요? 여기 해무제라는 장소인데요. 건물인데 여기는 월화거리가 조성이 되면서 제가 이제 해무제라는 건물을 새로 신축하게 됐죠. 용도는 그럼 어떤 용도로 용도는 저희 직원이나 인턴들, 해외에서 오는 인턴들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쪽 한 칸에 있는 사무실 쪽은 공유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문화적 도시재생의 촉매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한 작업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민 참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참여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 공공에서는 사실 기반 시설만 잘 해주고 뒤에서 서포트만 잘 해주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이끌어가지 말고 나머지 부분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공공에서 해야 되고, 선제적으로 이런 어떤 시설들을 만들면 시민들은 같이 호응해서 진행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제가 계속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길 딱 왔는데 제 앨범 자켓으로도 한번 써도 되는지. 아, 당연하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아, 진짜 이 보는 뭔가 관점이 되게 달라졌어요. 확실히. 건축사님, 다음에 또 가볼 집은 건물은 또 어딘가요? 제가 최근래에 이제 완료한 작업 완료한 초당에 있는 꽃감집이라는 데입니다. 아, 초당동의 꽃감집? 예. 강릉에는 꽃감이 집집마다 예전에는 다 처마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쵸. 감나무가 많았으니까. 그렇죠. 집마다 한 그루씩 다 있었어요. 근데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외벽의 외장 재료로 사용한 꽃감집이 여기 있습니다. 와, 이해가 바로 돼요. 되죠, 그죠? 네. 외벽에 이제 저런 꽃감처럼 벽돌을 걸어서 친환경적인 건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양빛이 많이 들어오는 서양 쪽으로 벽돌을 걸어서 쉐이딩을 해준 거예요. 아, 그러네. 그 벽돌 개수가 다르네요, 좀. 들리죠? 예, 거실이 있는 쪽은 좀 많이 비게 하고 저쪽에 원룸이 있는 쪽, 방이 있는 쪽은 좀 더 빈도수를 많이 해서 이제 빛이 더 적게 들어오게 만든 거죠. 우와. 실제 집주인의 만족도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시죠. 아, 네. 요즘 어떠세요? 아, 네.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빛은 어때요? 저쪽에서 들어온 빛. 네. 저는 이 예. 천창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와. 저녁 햇빛도 좋지 않나요? 네네. 저녁 햇빛도? 네. 아, 그러네. 네. 이거 중간에 오! 이 집에 3개가 있어요. 우와. 거실에 하나, 또 어디 있을까? 방마다 있어요? 아, 딱 3개가 있는데 안방이 하나,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우와. 전창이. 이리 와 보세요. 네. 여기가 안방인데 죽인다. 한번 보세요. 우와, 끝내준다 진짜. 선정 디자인을 제가 직접 했죠. 네. 우와. 하늘이 보이게. 사모님, 이 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창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시간대별로 다 다른 빛이 들어와서 꼭 미술관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아, 제가 의도한 대로군요. 지금도 이제 출근할 때 아직도 8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뒤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너무 행복한 마음에 출근해요. 집이 너무 좋아서. 아, 진짜 오늘 제 뭐 항상 음악만 하고 이랬는데 진짜 오늘 진짜 좋은 구경, 너무 좋은 정보, 그리고 접하기 쉽지 않았던 어떤 그런 시선에 대한 부분들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느끼고 하고. 아니, 제가 감사하죠. 네. 건축은 얼어있는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건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 건축이지만 저희 건축주들에게 정말 그분들의 기억을 잘 살릴 수 있고 추억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건축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습니다. 요즘 건축의 트렌드는 고정화된 틀에 갇히지 않고 늘 새로운 건축을 꿈꾸며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축물을 짓는 건데요. 그래서 그의 건축 이야기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기 한적한 어촌의 여유를 사랑하되 북적한 어촌의 활기도 놓칠 수 없는 남자가 있습니다. 평범한 도시남 대신 특별한 어촌남을 선택한 황수연 씨의 어촌 견문록을 시작합니다. 청춘들이여 어촌으로 오라. 황수연 씨의 SNS에서는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농촌을 거쳐 어촌까지 사랑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촌마을에 그 이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기는 농어촌 지역인데 왜 너네 농촌에만 있냐, 어촌에도 좀 알아, 여기도 심각하다, 부족하다 해서 가봤더니 어떻게 보면 농촌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걸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의 수요가 있고 필요하고 이 청년들이라도 와서 아, 여기 어촌에도 재미난 것들이 있다 라는 걸 조금이나마 알아갔으면 좋겠고.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선 양식장도 당연지사. 오늘은 양식장에 물고기 먹이 사료를 만드는 날인데요.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손으로 또 기계로 꼼꼼하게 해야 하는 작업이라 한시도 느슨할 수 없는데요. 혜인아 조심해야 돼. 이거 넣고 나서 기계에서 이렇게 튕겨 나오니까 그거 봐야 돼. 진두지휘하면서 일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수연 씨. 처음 어촌에 정착했을 때 그 역시 어색하고 서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분들의 도움과 관심을 자양분 삼아 어촌의 일거리와 재미들을 하나씩 읽어봤는데요. 자, 이제 1시간 반 남았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제 몇 판? 6판? 수연 씨는 어촌을 찾는 청년들을 위한 민박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법 민박집 주인의 넉넉한 인심이 손끝에서도 묻어납니다. 체험객들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해본 일들이 녹록진 않았을 텐데요. 오늘 일 어땠어요? 힘든데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적응한 것 같은데 일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네.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촌 워킹 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어촌 마을에 이렇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 홀리데이거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살이로 와서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일하고 나머지 4일은 뭐 번 돈으로 놀러 다니고 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워킹 홀리데이인데, 그런 형태로 이제 이 마을에는 일손 부족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 청년들한테는 뭐 정기적인 어떤 페이에 대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한 번쯤은 이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맞는 일을 이렇게 찾는 생각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고요한 어촌의 새벽을 깨우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수연 씨와 자칭 미래의 청년어부 여러분. 에너지 넘치는 이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해서 찾아간 곳엔 묵직한 소라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녀분들의 연세와 체력을 고려해 쉽지 않은 작업. 이렇게 청년들이 자처에 도와주니 마을에서도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 많이 되죠. 여자 많이 되죠. 저희는 뭐 하고 나면 허리도 안 좋고 어른들이 힘드신데 와서 젊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삼촌들 되게 고마워하시고, 그 소라 한번 뜨는 날은 몇백 킬로 막 이렇게 뜨기 때문에 할머니들 거는 저희가 많이 도와드린다고 도와드려도 저희 거 하기도 힘든데 젊은 분들이 할머니들 거 도와주시면 일이 훨씬 수월하게 되죠. 드디어 소라를 다 건지고 트럭에 가득 실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작업. 어르신들의 칭찬과 감사의 목소리가 바다 가득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오늘은 어촌 생활의 백미를 맛본다고 하는데요. 오늘 캠프에서 온 친구들이니까 캠프에서 우리 이제 아까 워킹홀리데이 캠프 운영한다고 했잖아. 마케팅 담당하는 친구고, 여기는 이제 참여자로 온 친구고. 그러니까 오늘 같이 배낚시 진행할 거예요. 야, 진짜 오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인당 한 마리씩만 적어도. 대정바다가 과연 거하게 품을 내어줄까요? 바로 그때 잡았어? 나이스. 와가지고 해보고 싶은 게 뭐냐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꼭 반드시 제 스케줄 일정 다 빼서라도 꼭 하나씩 해보면서 지낼 수 있게 좀 안내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친구들은 이제 낚시를 워낙에 좋아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배낚시에 대한 경험도 없고 해서 어쨌든 이 북적북적한 그 어촌 활성화가 된 마을을 만들고 싶은 게 사실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계시는 이 지역민들과 새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기어기촌이나 뭐 해병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융화돼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을들,
그리고 그걸 보고 또 계속 찾아와주는 청년들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을, 예, 그런 어촌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제 사실 목표죠. 대정읍에 위치한 한 청년 공간을 찾았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주민과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곳인데요. 수연 씨는 이곳에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며 새로운 생각과 탄탄한 계획들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서 그냥 온 것 같고, 같이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좀 커서 그냥 장소나 환경 상관없이 계속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은솔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어떤 곳에 있던 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간에 어떻게 지내는 게, 그러니까 뭐 없는 것을 새로이 만드는 거에 재미를 느끼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없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어촌마을 활성화 시킨다고 지금 전국에 제가 찾아보면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짜 누가 이제 지시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저희 이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사실 머리 맞대고 나온 어떤 기획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결과물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실체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그걸 보고 오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어떤 결과물도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느끼는 희열이나 재미들이 있는 거죠. 일에 대한 재미. 네. 근데 그 일과 연계해서 동시에 이 제주라는 어떤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어촌 마을에서 또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장점도 있는 것이며, 네. 또 즐길 거리도 너무 많아요. 어촌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려는 수연 씨. 그는 그렇게 청년어부의 활동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기량과 아이디어를 모아 어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직 시도할 것도 많고 나아갈 것도 많은 만큼 결실이 기대되는 청년어부 황수현. 그의 거침없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사계절 다채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사천. 아이고 사천은 와룡산 하면 그 철쭉이란 거 진달래 그런 게 유명하죠. 저는 사천 엄매라서 저 공원 벚꽃 실안에는 노을이 유명하죠. 하지만 오늘의 목적지는 바다도 관광지도 아니다. 조용한 마을어귀. 오늘은 곤양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노구수를 찾아갑니다. 산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무가 마을 안에 있다 생각하니까 신기하기는 하네요. 외진 도로 한편에 늠름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두 그루의 나무. 천연기념물 제287호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다. 비자나무는 상록 침엽수로 살아천년, 죽어천년이라 불리는 주목가에 속하는 나무답게 정연한 수행으로 고추 서서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주로 한반도 중부 이남에 분파는 온난대 수종으로 서식지나 개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내리 비자나무는 높이 21m, 가슴 높이 둘레 4.1m, 수령은 300년 정도로 국내에서는 드물게 나이가 많고 크기가 큰 편에 속합니다. 기처럼 얇고 뾰족한 잎과 세로 결을 따라 갈라지는 회갈색 수피가 대표적인 특징. 비자나무 잎은 한자 안일 비자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나무인데 다른 상록 침엽수와 마찬가지로 매년 새로운 잎을 만들어내는데 한번 돋아난 잎은 1년만 살지 않고 최소 5년에서 8년까지 붙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 잎 표면이 더욱 거칠고 딱딱해지는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큰 비자나무는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풍경이다. 비자나무는 생장 속도가 굉장히 느린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최소 20년이 넘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때문에 둘레 30cm쯤 된다고 해도 100살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장 속도가 느리다 보니 나이트 간격도 매우 조밀하게 나타나는데 그만큼 목재의 탄력이 강하고 단단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급 바둑판을 만드는 귀한 목재로도 쓰였던 나무입니다. 게다가 주로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만 자라기에 예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아왔다. 그런 비자나무가 어째 이 외진 마을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 걸까? 이곳은 곤양 업성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네, 지금은 곤양면이지만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 있는데 조선시대까지는 곤양군 소재지로 관아가 들어 있었던 터였습니다. 근데 관아 안에는 제인을 구치하던 행방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행방 앞뜰에 비자나무를 심었던지라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앞쪽에 보시면 곤양 군수군 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비문 중에 판독이 가능한 그 비석을 살펴보시면 군수로 재직 중에 어려운 군민을 위해 많은 선정을 베풀었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삶이 달라져도 나무는 오롯이 뿌리와 가지에 세월을 기록한다. 그리고 비자나무 길목에 새겨진 또 다른 역사. 네,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백이종군로 길이기도 한데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백이종군을 하던 도중에 원균이 이끄는 수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황을 살피기 위해 하동을 거쳐 이곳에서 유숙을 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쉼터가 바로 이런 곳일까? 할머니 나무 앞나무를 보면은 또 손자들 7남매 8남매 빙 둘러 앉아서 할머니하고 그 정답게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옛 추억이 떠오르고 나무나 사람이나 그 옛날 그 역사성을 가진 그런 우리 인간 세상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산에서만 보다가 마을 인근에서 비자나무를 보고 나니까 좀 특별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주변에 그 나와 있는 가지들을 보다 보니까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 좀 따뜻한 이런 느낌도 들고 추억도 많이 생각나고 또 우리가 몰랐던 거 예전에는 그냥 비자나무가 약재로만 쓴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지내고 오고 했는데 필맥을 들어보니까 또 모르는 부분을 많이 발견하고 오늘 좋은 하루가 되는 것 같네요. 비자나무는 말한다. 남들보다 조금 느릴지라도 이렇게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숨가삐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노거수가 전하는 조용한 위로다.